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곤경에 처한 탈북 난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 정부에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VOA에 탈북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국제 원칙이 북중 합의보다 우선이라며 탈북민 보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공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조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유엔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직결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 대상이 된다며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28일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의 국제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정부의 유엔 난민 협약에 따른 의무 준수와 송환 시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인들의 강제 북송을 하지 말 것을 계속 촉구한다면서 유엔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 간 양자 합의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인 농-루플루망 국제 원칙을 넘어설 수 없으며 중국 정부는 70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승인된 유엔 난민 협약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책임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킨타나 보고관의 이런 입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로 보류했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과 단체들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8일 유엔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난민 보호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largest recipient of refugee resettlement. We've resettled more than 3.2 million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since about the 1980s, and we continue to be a beacon of hope for those refugees who are seeking asylum in the United States.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협약에 명시된 난민 보호의 핵심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여기엔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 위해나 위험 속으로 다시 보내지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난민 협약은 1951년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거나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14조에 근거해 유엔이 채택했으며 1967년 채택한 의정서와 더불어 송환 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면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해 계속 강제 북송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여파와 북한 지도부의 북중 국경 봉쇄 등으로 탈북민들의 상황은 최악이라고 탈북 지원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자연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내부 안정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미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가 북한의 내부 안정성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프랭컴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 기준으로 표출되는 정치적 시스템의 변화나 시위, 폭력 등이 없다는 점으로만 보면 북한의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 안정을 우려할 요인들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수년째 이어지는 대북 제재로 빚어진 경제 상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국경 봉쇄로 하락한 북중 무역 등을 꼽았습니다. We may not be recognizing the full extent of popular
dissatisfaction because of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erms of information, and also because of severe government suppression of freedom of speech. 프랭컴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 전체 주민의 40% 이상이 영양실조를 겪는 만성적인 식량난도 내부 상황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경제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정권이 지도부에 대한 불만으로 대거 인사교체 작업을 벌이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Its Politburo saw a 60% turnover last year and a 70% turnover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is likely means that Kim Jong-un and the party leadership is quite dissatisfied with the way that their government is coping with the triple threats of COVID pandemic, natural disasters.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을 보면 이미 북한 정권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비교되는 한국 실정이 북한 내부에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이 북한 정권의 큰 도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Kim recently said that K-pop and South Korean culture were a vicious cancer corrupting young North Koreans. And that if he didn't deal with i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uld crumble like a damp wall. When a dictator says that kind of thing, he's obviously worried.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불안정성에 따른 조심스러운 급변 사태를 준비해야 하고 북한 내 엘리트층을 정권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랭컴 선임연구원도 북한 내 불안정성에 신중히 대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급변 사태라는 단어에 민감해하는 북한과 주변국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변 등 북한 내 핵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성을 활용하거나 다층적인 검증 방법 등을 도입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시설 가동 움직임 등을 검증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27일 올해 국제 핵 전문가들과 진행한 토론회 내용들을 정리한 북한의 핵무기 검증과 감시의 새로운 방법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로 발달됐고 방대하며 북한이 현장 접근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현장 사찰과 같은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인공위성을 활용해 원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시설 가동 움직임을 감시하고 확률에 기반한 다층적인 검증 방법을 도입하며 순차적으로 검증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쌀 작황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황 부진의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때문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27일 발표한 2021-2022 북한 계절별 수확량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은 약 200만 톤으로 지난 5년 평균 수확량보다 10% 적을 것으로 관측하고 옥수수 수확량은 약 230만 톤으로 평균치에 근접한 수확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의 올해 상반기 강수량과 기온이 벼 작황에 적합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예상 수확량이 저조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이 취한 북중 국경 봉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농무부는 북중 국경이 폐쇄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던 비료와 제초제, 농기계를 비롯해 개량 종자 등의 수입량이 크게 줄었다면서 올해 북한의 전체 벼 재배 면적이 지난 5년 평균보다 늘어서도 수확량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의 건강 관련 질병 부담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건강 위험 요인은 우울증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질병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팀이 국제학술 저널인 대한의학회지에 게재한 한국 내 탈북민 질병 부담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거주 북한 이탈 주민 약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전체의 9.2%인 3,800여 명으로 가장 컸고 이어 골관절염과 당뇨병 순이었습니다. 질병 부담은 특정 질환으로 조기에 사망하거나 장애 발생 시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야기하는지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질병의 심각성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탈북민들의 질병 부담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울증이나 치매,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질병 부담 수치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